여러분 중에 혹시 엉덩이가 찌릿하고 다리가 저리거나 혹은 고관절 주변이 뻐근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진료부터 받는 거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 10명 중 8명은 근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스쿼트를 하거나 엉덩이에 힘을 주는 브릿지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운동을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능들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는 이런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다가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통증들을 호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패턴을 더 강화시킨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절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투입을 했고 열심히 운동에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노력이 왜 독이 됐는지, 그리고 재활의 진짜 순서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상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요. 우리 몸은 통증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과하게 끌어다 쓰게 됩니다. 만약에 고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허리 쪽이나 아니면 뒤쪽에 심부등근 같은 주변 조직들이 죽어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곽인장이 이미 심해져 있는데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목표는 약해진 곳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 건데요. 오히려 강해지기보다는 이미 과부하에 빠진 근육들을 더 끌어다 쓰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과 근육들을 더 자극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저림이 없었는데 신경 증상까지 나타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절의 중심화가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얘기에 조금 더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간과하시는 게 우리 관절의 중심화거든요. 우리 고관절은 대퇴골두와 골반의 관절와가 이런 식으로 만나져 있는 소켓 구조입니다. 소켓에 정중앙에 딱 들어맞아서 부드럽게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거나 기능이 깨진 분들은 이 축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긋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근육이 과부하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쪽이 너무 곽인장이 되게 되면 혹은 단축이 되게 되면 원래 정상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와닿지 않는 분들은 운동할 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스쿼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고관절을 외회전하면서 혹은 엉덩이를 쥐어짜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관절축이 미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 고중량으로 과하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 관절축이 벗어나니까 힘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때 과도하게 허리를 쓰거나 혹은 관절이 찝히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중량으로 스쿼트를 너무 많이 내려왔다가 힘이 부족하니까 고관절을 외회전해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엉덩이를 쥐어짜면서 올라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관절축이 살짝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능이 무너진 분들은 그 과정에서 허리 쪽에 과하게 힘이 실리거나 혹은 고관절이 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깨는 운동들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때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대퇴골두와 관절화가 계속해서 갈릴 수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쓰시다 보면 한쪽의 움직임 패턴들이 강화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렬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정렬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신경 역동학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다리가 저리니까 신경을 늘려야지 하고 다리를 쭉 찢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재활 운동을 위해서 가동 범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운동 전후로 조금씩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서 좋다는 가동성 스트레칭 혹은 이상근 스트레칭 등등 신경에 너무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경에 탄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근육처럼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신경은 근육 사이나 조직 사이에 미세하게 미끄러져야 되는 활주 운동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 주변에 유착이 되게 되면 억지로 잡아당겨도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유착을 풀기 위해서 너무 강한 강도로 이런 딥 티슈 마사지 등등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경 내에 혈류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경 내부에도 일부 혈관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과한 압력이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 혈류가 차단되면서 부종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손을 이렇게
잼잼 했다가 풀면 잠깐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강하게 스트레칭 했다가 혹은 강하게 압력을 줬다가 풀었을 때 시원한 느낌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는 신경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재활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강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능을 잘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럴 때는 비정상적인 보상 패턴을 꺼주고 무너진 관절의 중심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그 순서입니다. 근데 진짜 심한 환자분들은 이 관절의 관절축이 유지되는 상태와 그리고 보상 패턴이 들어오지 않는 운동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10도도 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활을 시작할 때 초반에 받는 느낌은 이렇게 해서 언제 운동이 되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강한 운동을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바를 해서 어떻게 건물을 사냐 이런 비유도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재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지 가능한 범위부터 차차 늘려나가는 작업입니다. 무작정 힘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을 살려고 계속 레버리지를 쓰면서 혹은 도박을 계속 하면서 하는 경우는 벌 때는 잘 벌릴 수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혼자 재활을 하시다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내 운동의 운동 패턴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일랩이었습니다.